네, 반갑습니다. 세력가 지주 투자 클럽 김희천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청취하시기 전에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구에서 또 들어온다. 밥 먹기 전에 간단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좀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원래 유튜브 저녁 방송이 있는 날인데 공개 방송할 때는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짧게 지지와 저항도 중요해요.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짧게 녹화를 해서 올리거나 오늘 한 거를 따가지고 이제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녹화 방송 들으면 어디서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죠? 녹화는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뭐 대목만 들으시면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자, 지지와 저항, 단기 관점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오늘 우리가 매매했었던 장원테크 가지고, 장원테크 가지고. 장원테크가 갭을 오늘 띄웠어요, 그죠? 좀 많이 띄웠어요, 아침에. 몇 프로 띄웠어? 봅시다. 9%를 띄웠어요, 그죠? 제가 시가 이탈하면은 청사람 다 매도합니다, 그랬죠. 살짝 한호가 아래꼬리 만들고서 쭉 양봉 쳐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 시간으로 한 7%대 올랐는데, 그래서 갭을 띄워가지고 양봉을 거래 터지면서 3분봉에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양봉을 만들었어. 일단 거래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면은 시가가 지지선이 돼야 됩니다. 시가가 지지선. 그래서 시가를 이탈해서 음봉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날은. 창구를 봤더니 엊그제 양봉을 만들 때 들어왔던 창구에서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들어왔어. 추가 상승을 노려서 들어온 거로 보여지는데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 출회가 커진 거예요. 시가를 이탈을 한 거죠. 보통 이제 상황적으로는 시간에 올랐던 종목이 다음날 음봉으로 내려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량 털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올리는 듯 액션 취하다가 매도 출회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해요. 최근 장세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최근 한 달 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까지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당일 일단은 우리가 어제 오버해서 시가부터 바로 양봉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목표가에서 분할 수익을 챙겼지만은 시가 이탈하면 다 매도합니다. 9%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이게 지지선이에요. 당일 지지선. 봉 패턴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아침에 시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윗꼬리가 없거나 아랫꼬리가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오늘 어쨌거나 윗꼬리 아랫꼬리 현재는 음봉 진행 중인데 이런 케이스에서 항상
시가가 이 종목의 당일 거래가 없던 많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지지선으로. 특히 거래 터지는 양봉에서는 시가가 지지가 되어야지 양봉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봉상에서 항상 양봉을 만들 때는 시가를 기준선으로,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시가가 이탈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왜? 이 이야기는 이날 매수하려고 했던 세력보다는 매도하려고 했던 세력의 물량과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이탈을 시킨 거라고요. 이때는 시가를 손절가로 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만일에 시가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가에 매수하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어요. 매수 가는 케이스들도. 계속 트렌드를 보고 있다가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할 때 시가 공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갭을 많이 띄우면 좀 어려워요. 2, 3%, 3, 4%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시가 위로 확 올려친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항상 시가가 손절선이 되는 손절선. 물론 이탈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합니다. 반등을 해주긴 해요. 왜? 자유낙하 원리에서 쭉 이탈하면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그죠? 반등하다가 거래가 감소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위로 한번 좀 더 올라올지 오후에 한 번 더 떨어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거래가 붙이는 양봉 중에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시가다. 시가다라는 거. 시가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지지선. 당일 음봉으로 내려와. 살짝 올라가다가 자, 또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우정바이오를 매매를 하니까 아니 어제 국제약품을 했으니까 국제약품을 좀 봅시다. 국제약품을 했으니까 국제약품을 가지고 어제 제가 5,200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그죠? 매수를 해서 거의 이게 뭐 시가가 저가 부분이었어요. 여기를 손절을 잡았다고요. 손절 잡고 보자고. 저점 지지선이었거든. 지지선이었어요. 그래서 이탈을 하면 음봉으로 계속 눌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양봉 마감을 했어요. 왜? 중간에 튀어 올라와가지고 수급 들어오면서 재접근을 했는데 양봉 마감을 했지만은 오늘 그냥 개파락해서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어제 잡은 게 그래서 이제 시가 부근, 저가 부근 저기 스탑을 잡은 거예요. 예상 외로 양봉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재매매에서 넘어왔는데 파동을 노렸는데 역시나 여기서의 매수 접근의 오류는 깼던 종목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거. 약해진다라는 거. 근데 뭐 종목이 괜찮으니까 제가 매수해서 오버하라고 했던 건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빠진 겁니다. 다른 걸로 수익이 났으니까 커버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온 종목은 올라오더라도 당일날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하나 볼게요. 우정바이오. 자, 두 번째 지지선은 무엇을 잡는 게 좋으냐? 자, 이거는 이제 음봉 매매할 때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파동 저점 매매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항상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질 때는 시간대 법칙이 있는데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지수도 10시가 넘어가면서 저점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은 10시 넘어가면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종목도 비슷합니다. 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아침 1시간과 장 후반 1시간, 1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침에 1시간은 거래가 제일 많은 시간대예요. 이후에는 종목별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대에 만들어진 저점이 그날의 두 번째 지지선이 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거래 없으니까 음봉으로 밀릴 수 있어. 왜?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수급에 대한 논리는 또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죠. 수급의 논리.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를 해도 흘러내리고 음봉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봉일 때는 거래 감소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거래 터지는 거는 매도세가 많아서 물량을 누군가 이제 소진을 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고. 수익 챙기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 없이 내려온다. 10시 전에 저점이 잡혔어. 그런 걸로. 자, 10시 전에 저점이 잡혔어. 이게 당일 2차 지지선이 되는 거야. 시가가 1차 지지선이 되는 거고. 시가를 이탈해서 음봉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음봉으로 오늘 마감할 확률이 높아져요. 2차는 10시 전에 잡힌 지지선이 2차 지지선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시간대 법칙과 항상 이게 적용이 되는 게 가격과 시간이 적용이 돼요. 시간.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일목균형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가격론과 시간론이거든요. 시간만 가지고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따로 놓고 보려고 하고 시간을 따로 놓고 보려고 해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요거를 보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한 꼭지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거나 다음 공방 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저점 파동 매매할 때는 10시 전에 잡힌 저점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야지 오후장이라도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시가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일에 오후에 1시 넘어가지고 흐지부지하다 이탈을 한다. 이탈하면 내려와도 73 정도예요. 이탈한다? 그럼 얘는 올라올 가능성보다 내려왔다가 나중에 3시 넘어서 종가상 이렇게 알꼬리 달고 요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선을 잡을 때 여기서 잡아야죠. 2차 지지선. 잡고 손절 잡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확률적으로 90% 이상의 종목이 내려왔다가 아랫꼬리를 만들어서 올라와요. 매입가, 부근. 그럼 이제 그때 털면 돼요. 털거나 이 정도인데 아랫꼬리 달았는데 거래 감소했는데 내일 아침에 대응하지. 갭 뛰면은 갭 떠서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 만들면 수익이고 거래 별로 안 붙는 것 같다. 갭 뜰 때 매도하고 나오면은 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지지선에서 재매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 고점, 그게 이제 저점 잡는 방법입니다. 저점 잡는 방법. 그래서 1차 지지선이 장중, 일봉상에서 1차 지지선은 시가다. 2차는 10시 전에 잡혔던 저점이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그리고 계속 관찰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자, 그리고 저항. 저항은 이제 마찬가지겠죠. 오늘 장원테크. 애매했던 걸로 봐야죠. 그죠? 장원테크. 다 올려쳤어. 3,345원이 고점이잖아. 그죠? 고점.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물론 이제 일봉에서 매물대 저항이 3,200부터 있다. 3,200부터 3,400 있는데 얼추 평균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죠. 딱 평균에서. 시간을 두고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정 부분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려고 하면 이제 양봉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양봉을.
자, 그런데 유지를 못했으니까 시가가 이탈했으니까 지금 약화되는 모습인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건설 한번 봅시다. 자, 특수건설이 이 단기 추세가 되게 장중에 3분봉으로도 추세가 되게 좋았네요. 그죠? 쭉 치고 올라가서. 이날도 매매를 했었는데, 그죠? 이날도. 조용하게 있다가 확 치고 올라갔죠. 오늘도 그랬고. 패턴들이 있어요. 세력들의 패턴들이 있는데. 자, 얘가 아침에 올라갔어. 자, 처음에 여기서 올라가고. 그죠? 저점이 시가가 됐고. 자, 우리가 매수한 데가 7,150원 이하.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그죠? 이하에서. 왜? 여기 고점 라인이에요. 고점 라인. 치고 올라갔다 눌릴 때 매수한 거. 이 자리에서 매수한 거잖아. 그죠? 이 자리에서. 돌파 가능성을 보고. 저 고점에 아침에 바로 30분 전에 지켰던 고점 저항을 돌파 가능성을 보고. 돌파 가능성을 본 거에는 이낙연 종목, 정책주도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매매하고 계속 매매했던 종목이니까. 치고 올라갔죠. 그죠? 치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고점을 10시 전에 또 고점 만들었어. 그럼 이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수월해요. 그 다음에는 파동 만들어서 올라가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고 파동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나서 파동을 만들어서 고점을 계속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여기서 이제 850원, 60원에서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더 올렸는데 매물 출회가 계속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침에 공략을 할 때는 딱 만들었던 고점 자리가 저항이다 보니까 이거를 치고 올라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지가. 판단을 하고 혹시 못 올라가서 밀린다 그러면 밑에 또 손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손절을 잡을 때는 만일에 치고 못 올라갔으면 손절을 여기를 잡았을 거예요. 제가. 어디냐? 어디 갔어? 손절은 여기가 돼요. 얼마가 돼요? 6,900원이 된단 말이에요. 6,900원. 저항이고 지지가 되고 최종 지지선은 저점이 시가가 되는 거고 양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최종 지지선은 손절가는 이제 시가가 되는 거고요. 만들어서 올라가다가 저점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와. 저점을 높여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지지선은 상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상향 조정. 상향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특수건설이 이 자리를 7,300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추가 상승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고 지지가 되면서 이제 오후장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한 번쯤 돌파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여기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내려오더라도 살짝 올라서 한 7,4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항도 중요하지만 저항은 이제 뭐 일봉상, 분봉상에서 이제 매물대를 기준으로 저항 잡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가 잡은 매물대가 지금까지 경험상 제일 신뢰도가 높았어요. 저항자리, 단기 저항자리든 중기 저항자리든. 장원테크도 딱 그 자리에서 저항받는 거, 특수건설도 그 자리에서 위로 좀 더 올라가더라도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항은 그렇게 잡아서 당일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지 체크를 하면 되고 이제 손절을 잡을 때 지지선이 중요하다 보니 지지선은
어떻게 잡는다? 당일 시가, 저가. 그리고 양봉으로 올라갈 때는 분봉에서 파동을 만드는 저점이 올려놓는 저점들이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익절 라인을 요거로 잡는 겁니다. 익절 라인.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할 때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익절 어디 잡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익절 라인 상향, 익절 라인 상향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야지 여기서 올라갔는데 다 털린다. 수익 챙기고 밑에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 추세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 챙기고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 저점 잡히는 거 확인하고 지지 확인하고 재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 양봉을 유지하고 추가 상승을 하니까 분할 수익 챙기면 좋아. 근데 내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종목인 것 같아. 손절을 어디 잡아야 되냐 이거지. 손절을. 그때는 시가가 기준이 되고 음봉에서는 10시 전에 만드는 저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거만 명심하시면은 당일날 단기 매매하면서 이거 내려오네. 양봉 올라가려다가 깨지고 내려오는 것 같네. 그럼 시가 손절 잡고 다시 보시면 돼요. 중요한 자리가 시가입니다. 시가. 특히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종목 중에서는 손절선이 항상 시가가 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셔도 아마 당일 이해가 되셨으면 3번. 당일용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는 그 무리 없이 손절 짧게 거래 터지고 양봉 올라가는 종목을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기준선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